범주론적 프로그래밍 여섯 번째인가요? 그, 가는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논리학 간의 어떤 모종의 커리스폰던스가 있다. 그걸 이제 커리 허드 커리스폰던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어떤 이해했다고 상정하고 얘기들을 진행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저희한테 그 세 가지 매개체가 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서 이 시간에 얘기를 진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야를 막론하고 수학을 배운다는 것은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수학을 배우는 것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구체화로부터 그걸로부터 그 구체화의 에센스 본질을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그 본질이 즉 추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구체화를 버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비로소 어떤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라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그 특정 이제 범주론적인 시야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그 구체화를 하는 어떤 방식이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말 그대로 여기서 혹시나 코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토대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범주론을 잘 하시는 분들은 범주론을 토대로 접근해도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논리학 자체도 이것들을 어떤 보는 한 가지 그 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CS 쪽에 어떤 언어에 대한 공부들을 할 때 역사에 대한 리마크로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심증이긴 합니다만 어떤 튜링 머신과 람다 캘큘러스의 등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튜링 머신에 대해서 어떤 하드웨어 구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라인에서 그리고 여러 디벨롭먼트들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이제 그 등가성이 존재하는 여하랑 별개로 람다 캘큘러스는 태생 자체가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봤을 때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말 그대로 purely mathematical한 그런 컨셉이에요. 람다 캘큘러스 자체가.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의 어떤 그 태생 자체는 굉장히 펑셔널 프로그래밍 틱한 그런 어떤 태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튜링 머신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드웨어의 어떤 구성으로부터 저희가 어떤 소위 어디걸 컴파일하면 어디로 넘어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과 사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과는 별개로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냥 말 그대로 purely mathematical한 걸로 보는 게 좀 타당한 견지가 아닌가 싶고 그 관점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CS 쪽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학 자체를 가지고 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그게 한 가지 사이드이고 또 한 가지 사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어떤 코딩 사이드에서 어떤 이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론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장벽들이 이렇게 높기 그지없는가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로 역시 이것도 람다 캘큘러스를 어떤 다루는 어떤 라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익숙하게 쓰는 어떤 컴퓨터 언어 그런 어떤 태생 자체가 사실 람다 캘큘러스라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뭐 쉽다 어렵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약간 생각이 거죠. 커리어드 커리스폰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학과 물리학은 분명히 CS에서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 맞을 거예요. 논리학과 그리고 범주론은 대학원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라인들이 왜 어떤 CS 쪽에서 보편적으로 이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냐? 라는 라인들을 추적을 해보면 실제로는 람다 캘큘러스와 튜링 머신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라인이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라인이 사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 사스케일에 대한 어떤 이제 공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언어에 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덜 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스kel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논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노선으로 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범주론적 프로그래밍은 어떤 태생상 오늘 그 얘기들을 좀 같이 좀 할 건데 태생상 결국에는 람다 캘큘러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태생은 결국에는 실제로 코딩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얘기들을 의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코딩에 대한 구체화라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혹시 제가 전달하려는 포인트가 좀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혹시나 오히려 이거를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펑셔널 프로그래밍 틱한 언어를 토대로 이것들을 구체화로 보시는 거가 맞는 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임의의 언어를 가지고 같은 역할을 어떤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맞는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스터디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구체화 중에 어느 게 편한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편한 분들도 있겠고 논리학이 편한 분들도 있고 범주론이 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드인지 나한테 편한 사이드에 출발해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보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해야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점을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냐면 그 어느 순간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다 그냥 외계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계어를 그 나한테 익숙한 구체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는 몰라요, 저도. 모든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링크를 두 개를 공유를 해 드렸는데 하나는 람다 캘큘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길 원하는데요. 원하는데 어떤 아웃라인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웃라인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어떤 얘기부터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그 차포 다 떼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뭐를 만들고 싶냐면요. 아마 설명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범주론 사이에 브릿지를 놓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티어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로 지칭하세요? 람다 캘큘러스 지칭해요. 얘는 람다 캘큘러스를 지칭하고 얘는 말 그대로 카테고리 티어리를 지칭해요. 그리고 여기서 브릿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단어부터 명확하게 규정을 좀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지냐면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제일 첫 번째로는 요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타입과 익스프레션과 그런 얘기들을 좀 한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떤 CS 사이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그 중에서도 람다 캘큘러스 중에 물론 타입 티어리가 있지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수학적으로 타당하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브릿지를 놓는다는 말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카테고리컬한 이퀴밸런스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들을 좀 규정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리마인드 하고 싶은 거는 혹시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불편함의 뜻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의미를 다 지칭하는데 하나는 정의를 본 거가 좀 애매하다가 있고요. 나한테 와닿는 예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불편하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어떤 레코드 보고 공부하다 이 정도로 가지 마시고 그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상정하고 싶은 게 카테고리의 정의 및 그거의 예시 여기 뭐 있습니다. 셋업 카테고리 어떤 그 셋의 카테고리, 그룹의 카테고리, 벡터 스페이스 카테고리, 토폴로지 카테고리 다등등. 그래서 카테고리의 데피니션과 그리고 그거의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펑터 어디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그래서 그 카테고리랑 그 펑터랑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정의를 알고 계시다는 전제에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두 카테고리 간의 이퀴밸런스가 저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티어리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브릿지를 놓는다는 표현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티어리 요거는 람다 캘큘러스 사이드의 어떤 특정 카테고리 티어리고 이것도 특정 카테고리 티어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사이의 이퀴벌런스를 얘기하는 것이 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좀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두 카테고리의 등가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카테고리가 당연한 말로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카테고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제가 여쭙고 갑니다. 카테고리란 말은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정말로? 마음속에 와닿으세요? 어떤 카테고리는 오브젝트랑 몰피즘들을 모은 겁니다. 지금 정말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카테고리를 카테고리로 옮겨주는 개념이 펑터였고요.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이덴티 몰피즘 옮겨줘야 되고 컴포지션 몰피즘을 컴포지션 몰피즘으로 옮겨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만족되어지는 거를 펑터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시나 해서 헷갈리시는 거는 보통 저희가 펑션을 생각하면 하나를 하나로 옮겨주는데 얘는 오브젝트도 옮겨야 되고 몰피즘도 옮겨줘야 됩니다. 정의상.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정말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어떤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그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을 펑터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거는 두 펑터가 주어질 때. 근데 두 펑터는 같은 두 카테고리를 쉐어하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같은 두 카테고리를 쉐어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C에서 몰피즘을 안아줘요. 말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펑션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적인 정합 레벨에서는. 그러면 그것들을 펑터 F랑 펑터 G를 가지고 각각 태워서 보내요. 태워서 보냈을 때 이 호리존탈하게 연결해서 이 다이어그램이 커밋하게 만드는 것. 임의의 요 몰피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F랑 G 사이에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고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 여기서 불러나는데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정의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 혹시나 불편하시면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퀴밸런스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퀴밸런스는 두 카테고리 간에 하는 이야기 죄송해요. 그 두 펑터 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두 펑터 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두 펑터가 하나는 A에서 B로 가는 펑터고 다른 하나는 죄송해요. 하나는 A에서 B로 가는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B에서 A로 가는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펑터 A, B가 있고 펑터 A, B가 있고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합성을 해서 A에서 A로 가는 거랑 B에서 B로 가는 걸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랑 아이덴티티 펑터랑 호환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를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하는 말이 전달이 됐습니까? 그게 지금 그 이퀴밸런스의 데피니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의를 한 번만 더 다시 보고 넘어가면 혹시나 좀 애매하시다고 하다면 우리가 그 여기서 이렇게 지금 노테이션을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중간이 원래는 그 몰피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몰피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뭘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반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이소몰피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 센스에서 지금 아이덴티티랑 이거 사이에 지금 얘가 왔다 갔다가 될 때 우리가 그때 그 카테고리의 이퀴밸런스라고 디파인을 합니다. 자, 혹시 그 읽으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혹시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해 주시면 그 구체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B가 카테고리이죠. B가 어, 얘네 두 개는 펑터고요. 제가 지금 혹시나 잘못 얘기하고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지금 A, B는 펑터고 그래서 지금 펑터 간에 그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네. F랑 G가 펑터고 AB가 카테고리인데 그 두 개의 제가 잘못 이퀴밸런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카테고리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B가 카테고리고 지금 저희가 펑터 두 개를 가지고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AB가 카테고리고 펑터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두 개 펑터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A에서 A로 가는 펑터랑 B에서 B로 가는 펑터들을 두 개를 만듭니다. 괜찮죠? A에서 A로 가는 펑터랑 B에서 B로 가는 펑터들을 만들 때 그거를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A에서 A로 가는 아이덴티티 펑터랑 B에서 B로 가는 아이덴티티 펑터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센스는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지금 호리존탈 맵이 화살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카테고리를 이퀴벌런트하다고 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일단 듣고요. 정의. 이 예시를 만약에 들라고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이제 그때는 좀 일을 좀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와닿지 않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괜찮으신가요? 어,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시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좀 헷갈리는 건데 오히려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자, 이걸 제가 어느 선에 설명해야 될지 참 애매해서 그러거든요, 사실. 음, 어,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염려하는 걸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시를 들면 그게 더 외계어가 될까 봐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좀 더 정확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와닿지 않으시는 포인트들은 설명을 어떤 요구하시면 구차해가지고 하는 거는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좀 해주시길 원하고요. 만약에 애매하시면. 그 이거 아이소몰피즘을 이렇게 할 때 지금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F.G가 그러니까 당연히 F로 갔다가 G로 가면 다시 A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네. A 카테고리에 되는 아이덴티 펑터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이 전후 관계가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아, 화살표 그거는 여기 그냥 정의를 보시면 되는 건데, 그가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인데, 그 이 화살표 지금 방향을 이렇게 다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좀 보죠. 그 여기가 말 그대로 지금 아이소몰피즘이 그냥 단지 되는 것일 뿐인데, 말 그대로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몰피즘 레벨에서 아이소몰피즘을 얘기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네, 제가 애매해도 일부러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화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야지만 그거에 맞게 구체화를 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피즘을 아이소몰피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반대 방향이 있어서 얘가 되는 거를 지칭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아이소몰피즘의 정의고요. 설명하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소몰피즘이고요. 근데 사실 요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 이게 커밋하는 다이어그램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화살표 방향을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다이어그램 입장에서는. 혹시 전달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똑같이 잡히는 건데 화살표를 이쪽으로 바꿔요.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해서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려. 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 그 구체해가지고 설명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어느 선에서 구체할지가 지금 너무 애매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제대로 드린 건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네, 아까 그 이퀴밸런스 오브 카테고리의 정의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네, 내추럴 아이소몰피즘이구나. 아이소몰. 네. 아, 네.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 있으면 됐고요. 정의. 의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게 저기 그 등가하고 이퀴벌런스하고 아이소모피즘하고 어떤 게 더 범위가 큰 건가요? 동형하고 등가하고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속된 말로 철학적인 말 씨부려봤자 이게 그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음, Recording in progress. 네, 그
음. 여기선 소리가 아니. 죄송해요 여기 지금. 아, 진짜. 되려나? 됐겠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진짜 씨. 이제 되나? 이제 잡음이 계속.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안 해보고.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제가 이걸 직접 써본 건 처음인데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히 어떤 예시를 들어야 할지 제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러는 건데 어떤 예시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제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간을 매니폴드 정도로 M을 이렇게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매니폴드 벡터 스페이스 생각하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가 요런 매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몰피즘이라고 하면 두 매니폴드 간의 이런 어떤 스무스 맵. 그러면 매니폴드의 카테고리에서는 오브젝트는 매니폴드이고요. 혹시 괜찮습니까? 오브젝트는 매니폴드이고 그리고 몰피즘은 매니폴드 간의 스무스 맵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이소몰피즘은 말 그대로 그냥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F랑 F 인버스가 다 스무스 맵인 거. 요게 아이소몰피즘이 됩니다. 이러면 괜찮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룹의 카테고리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는 그룹이고 그 몰피즘은 그룹에서 호모몰피즘 이런 거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소몰피즘은 역시나 인버스가 그룹 호모몰피즘인 것 그렇게 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소몰피즘은 그냥 그런 거고요. 그룹 아이소몰피즘은 그러면 그러니까 예시가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예시를 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좀 오히려 얘기를 할 수 있는 라인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카테고리컬한 이퀴벌런스를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또 예를 들어 링이다. 그러면 하나는 링 R이 있고 다른 하나가 링 프라임이 있으면 그러면 링의 카테고리에서 두 링이 있고 링 호모몰피즘이 있으면 이게 링 카테고리의 이제 몰피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냐면 두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으면 제가 뭐 어떤 거를 생각하겠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를 비워 놓겠냐면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어, 제가 이걸 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냥 실제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를 줄 거냐면 매니폴드에서 예를 들어서 R로 가는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화살표 방향 이쪽으로 돌려야 되구나. 자, 그 화살표 혹시 방향. 괜찮으시면은 예. 제가 뭐 이거 매니폴드 쪽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군이나 혹시 그냥 단순한 집합 관계에서도 이게 좀 의미 있는 그 예시가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런 요청해 주시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너무 혹시 집합으로 하면 또 너무 막 안 보이나 싶어서 예, 예, 좋습니다. 모르. 위키선에서 예시를 좀 볼게요. 잠깐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키에 있는 예시들 너무 별로예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내추럴 아이소몰피즘 자체를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일단 그거는 제가 좀 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요청해 주시는 뭐 어떤 예시를 달라고 하신 거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내추럴 아이소몰피즘에 대한 예시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은 익숙한데 이제 내추럴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는 게 아직 잘 몰라요. 제가 진짜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왔던 이제 아까 그 이퀴벌런스 오브 카테고리에서도 그 내추럴 아이소몰피즘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모르니까 제가 질문을 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래서 이게 어, 네, 내추럴 근데 아이소모피 조건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인버스를 아이소모피즘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게 구조기든 아니면 매니폴드든 그 가는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버스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하신 거가. 그거는 근데 제가 지금 용어 석학장 거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달라는 범주의 어떤 예시를 좀 명확하게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좀 얘기를 제가 안 꼬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사실 많은 사실 그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럼 지금 일단 정리를 하면 구태영 선생님께서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는 좀 더 엘리멘트한 레벨에서 아이 이퀴밸런스 오브 그러니까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의 예시를 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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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러면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리니어 알제브라의 카테고리에 저는 뭐를 오브젝트로 생각하겠냐면 벡터 스페이스를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겠고 혹시 괜찮습니까? 얘를 네,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겠고 그리고 그거 사이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몰피즘으로 잡겠습니다. 이건 괜찮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 벡터 스페이스 간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 T 인버스를 지칭하고 얘도 당연히 정의상 리니어가 되어야 됩니다. 인버스 더블 하면 무조건 이거는 인버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을 얘기하시자 또 하나는 뭐를 생각하겠냐면 다른 하나로는 오브젝트는 무조건 R and를 생각하겠습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 괜찮습니까? 여기서 n만 바꾸겠습니다. n은 자연수. 말 이해 가시죠? 네, 하나는 오브젝트를 무조건 Rn만 주겠고요. 그러면 저는 Rn과 Rm 사이에 어떤 맵들을 생각하겠냐면 이거 사이에 매트릭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트릭스를 M이라고 쓰겠고 이 매트릭스는 M by N 매트릭스여야 됩니다. 이거 다 괜찮으십니까? 네, M by N 매트릭스여야 되는데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우에는 오직 M이 N이어야만 되고 그때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이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네, 전달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두 카테고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벡터 스페이스의 카테고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오브젝트를 Rn 타입으로 주고 몰피즘들을 이제 행렬들로 주면 그러면 그 각각들을 생각해 보시면 카테고리의 정의를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몰피즘 아무 문제 없고 컴포지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 하면 이렇게만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펑터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제가 이쪽 카테고리를 C라고 쓰겠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 카테고리를 D 카테고리라고 쓰겠습니다. 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네. 지금 쓰면 저희가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 C 안에 네, V랑 W가 오브젝트로 있는 거죠?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카테고리는 오브젝트랑 몰피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 C는 오브젝트가 벡터 스페이스이고 다 네, 파이나이트 디멘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D에서는 오브젝트가 R&D입니다. 각각의 R1, 네, R2, R3 이런 것들이 다 오브젝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몰피즘은 이제 각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매트릭스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펑터를 하나 줘야 될 텐데 그래서 펑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C에서 D로 가는 걸로 규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를 받아다가 그러면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로 뭐가 불변량이라는 걸 알고 있냐면 디멘전이 불변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멘전을 추출해 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쏠 수 있냐면 R의 디멘전 오브 V로 쏠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 네, 쏠 수가 이제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몰피즘은 어떻게 규정을 해줘야 되냐면 몰피즘의 경우들은 각각의 베이시스들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있으면 이거 T에 대해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서 그 사실 사실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V에서 W로 가는 맵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각각 RN과 RN으로 M으로 바꾸고 이거 아이패드를 못 쓰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네요. 그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베이시스를 실제로 잡아가지고 요렇게 커밋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얘를 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의존되는 방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그냥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저희가 오브젝트도 오브젝트로 옮길 수 있고 몰피즘도 몰피즘으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펑터가 나옵니다. 음.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 그 펑터를 그 하나를 줬고 그리고 저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어 두 펑터 그 내추럴 아이소모피즘 between functors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펑터를 하나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음. 어떻게 줘야 될까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펑터를 하나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들을 다 바꿔주면 될 겁니다. 혹시 괜찮습니까? 그래서 F라고 하는 거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보낼 때 그 베이스들과 그냥 사실 다른 타입들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지금 의존성이 들어가죠. 요렇게 바꾸는 요 과정. 이 과정에서 쓴 베이시스들과 그냥 다른 타입들의 베이스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잡아 있건 죄송합니다. 어, 자, G는 D에서 그 C로 가는 얘로 이제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RN을 어디로 쏘면 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RN으로 쏴주면 되죠. 괜찮습니까? RN을 RN으로 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스 M이 있으면 얘도 그냥 M으로 보내주면 될 겁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자명하니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F랑 G가 형성이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 D에서 C로 가는데 D는 실수. D는 그 오브젝트가 RN이고 몰피즘이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C는 V랑 W 벡터 스페이스인데 RN은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이고 매트릭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어, 그러니까 C는 오브젝트가 벡터 스페이스여야 되는데 RN은 애시당초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매트릭스는 애시당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그대로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데피니션을 이제 보시면 그러면 두 펑터가 지금 지금 그래서 이제 두 펑터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하나가 C에서 D로 가고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 않는 게 맞긴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데피니션 13번을 지금 만든 건데 F랑 G를 만든 겁니다. 괜찮습니까? F랑 네. G를 지금 만들었고 그러면 그거 두 개를 합성을 합니다. 두 개를 합성을 해주면 그러면 하나는 F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G로 이렇게 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C에서 C로 가는 펑터가 나와야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F랑 그 G랑 합성을 해주면 그러면 얘는 D에서 D로 가는 펑터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랑 뭐랑 카테고리컬하게 이퀴밸런스가 있다는 거냐면 I 오브 C. 그래서 얘는 C에서 C로 가는 거랑 이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I 오브 T. 지금 이제 정의 12번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거 두 개가 이퀴밸런스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지금 13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F랑 G가 이퀴밸런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A랑 제가 말을 그냥 다 그냥 마음속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는 건데 우리가 두 카테고리 A, B가 그 이퀴밸런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펑터 F랑 G가 존재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 두 개. 이거랑
이거가 정의 12번을 만족할 때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자, 혹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보면 F랑 G랑 합성을 해야 되니까 먼저 벡터 스페이스를 지금 Rn으로 보내고 나서 또 Rn으로 보내는 거죠. 실제로는요. 그렇게 보내는 거고 그러면 저 지금 레벨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내줘야 되냐면 그 지금 V에서 W로 가는 이거 쓸게요. V에서 W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이에 T가 있어요. 그러면 G랑 F 다음에 G를 태워서 보내요. 그러면 R 오브 그 RN이 나올 겁니다. N은 이제 dimension of V 그리고 RN이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지금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 준 거냐면 하나는 그 G랑 F를 가지고 이거 지금 쓰는 게 사실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지금 한 지금 10배는 느리게 지금 써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짜증이 납니다. 사실 그 이렇게 한 거죠. 말 이해 가셨습니까? 제가 쓰는 게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안 쓰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 네네. 지금 V에서 W로 가는 그 몰피즘 T가 있으면 G랑 F를 가지고 합성해서 보내주게 되면 RN과 RM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는 그렇게 보내주는 게 되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V에서 W로 그대로 보내주게 될 겁니다. 아이덴티티니까요. 말 네. 그대로. 그러면 이 중간 맵은 왔다 갔다가 됩니까? 네. 네. 왔다 갔다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 되고요. 그 아래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이요. 즉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RN에서 RN으로 RM으로 가는 그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거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좀 편하게 써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옮겨주게 되면 같이 움직이겠죠. 이 중간이 왔다 갔다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두 지금 카테고리 하나는 벡터 스페이스의 카테고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RN과 행렬로 만든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두 카테고리는 이퀴발런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니폴드의 카테고리를 윙의 카테고리랑 같게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알지브릭 지오메트리의 경우는 어떤 알지브릭 버라이어티의 카테고리를 윙의 카테고리랑 같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방법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각각들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의 경우는 이쪽 반대로 뒤집는 맵이 있어서 지금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이 두 타입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되는 것만 되는 것인데 지금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 얘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한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원래는 요렇게만 커밋이 돼야 되는데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는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은 요걸 바꿔가지고 그거에 맞도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아지도록 다이어그램이 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질문들과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예시 구체화한 랩에서 제가 좀 짜증을 내더라도 애매하시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두 그 가지를 만족하면 이퀴벌런트 한 거죠. 두 가지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가는 거가 커뮤테티브가 그 반대방까지 같이 되는 거가 되면 네, 네, 이퀴벌런트 네. 한 거죠. 그 두 가지 여기서 내추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타입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거가 내추럴 아이소모피즘 관계가 있고 이것과 이것과 내추럴 아이소모피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두 카테고리를 에퀴벌런트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상화 단계로 가면은 지금 카테고리가 이퀴벌런트 한다는 얘기는 벡터 스페이스 어떤 그런 오브젝트의 모피즘이나 그거보다 한참 게 넘어가는 뭐 분이라든가 아니면 매니폴드의 카테고리랑 이퀴벌런트 한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겠죠, 나중에?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떤 두 군끼리가 똑같다. 이거는 그룹끼리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매니폴드끼리가 똑같다. 그러면 매니폴드끼리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벡터 스페이스 카테고리랑 그룹의 카테고리를 특정 경우에 대해서 이퀴발런트 하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정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내가 생각하는 특정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토폴로지컬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룹이나 링의 카테고리로 옮겨요. 펑터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카테고리컬하게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 두 대상들은 구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위상 공간이고 하나는 군이 됩니다. 근데 카테고리컬한 이퀴밸런스는 보장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제가 완전히 뭐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이제 감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음.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여기서 이퀴밸런스를 컨스트럭션 하는 이 이퀴밸런스는 두 카테고리 간의 이퀴밸런스를 지칭하고요. 이제 되셨죠? 한번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나면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두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 C랑 D라고 하면 펑터 두 개가 있어요. F랑 G가 있어요.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펑터 F가 있고 D에서 C로 가는 펑터 G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두 펑터를 가지고 합성들을 해요. 그래서 C에서 C로 가는 펑터를 만들고 D에서 D로 가는 펑터들을 만들 때 그게 아이덴티티 펑터들과 내추럴 아이소모피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C랑 D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같은 카테고리로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 C랑 D에 대한 카테고리는 그두 개는 말 그대로 카테고리컬한 데피니션은 전혀 다른 걸 수가 있는데 이런 이퀴밸런스가 있으면 범주론적으로는 구분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게 보고 싶은데 이게 두 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게 보고 싶으면 하나는 어떤 카테고리냐면 카르테시안 클로즈드 카테고리랑 람다 캘큘러스의 카테고리를 이퀴밸런트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래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때 그 람다 캘큘러스를 얘기를 할 때 이 람다 캘큘러스를 카테고리 업투 카테고리컬 이퀴밸런스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일단 뭘로 가두고 가고 싶으냐면 카르테시안 클로즈드 그 카테고리로 가두고 가고 싶은 거예요. 범주론적으로 똑같다라는 어떤 생각 가운데. 혹시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의를 이제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근데 이렇게 가죠. 그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코딩 쪽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좀 구체적인 직관을 잡아놓고 이게 왜 그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정의를 저쪽으로 와닿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카테고리를 칼테시안 클로즈드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것은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덕트라는 오브젝트를 가져야 되고요. 이건 정의들을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프로덕트를 가져야 되고 익스포넨셜 오브젝트를 가져야 되고 터미널 오브젝트를 가지면 그런 카테고리를 우리가 CCC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의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우리가 오히려 아는 레벨에서 좀 비교를 좀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래, 람다 캘큘러스로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람다 캘큘러스를 가지고 저희가 뭐를 구분할 거냐면 특히 타입과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그 혹시 람다 캘큘러스 정의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혹시 위키 페이지를 보고 저희가 연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충 기억나시죠? 어떤 람다 앱스트랙션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이걸 가지고 무슨 뭐 Y 컴비네이터나 그 이런 것들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트루 펄스 어떻게 규정하는지 1, 2, 3, 4 실제로 어떻게 더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실제로 코딩하는 레벨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말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마음속으로는 사실 두 가지가 생각하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하나가 인티저. 인티저와 같은 거를 어떤 인티저라고 부르는 게 타입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이런 게 타입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펑션 자체도 타입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 대충 직관해서 인티저랑 불리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우리가 람다 캘큘러스가 주어질 때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 람다 캘큘러스 L을 기준으로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유닛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그 유닛 처리한 그놈 있죠. 그냥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 그놈은 무조건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람다 캘큘러스가 주어지면 어떤 코딩을 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파라미터를 안 받는 이 괄호 처리할 거잖아요. 여러 이유에서. 이유는 너무 많죠. 그거는 무조건 타입입니다. 말 알아들으셨죠? 그냥 유닛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타입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닛은 있어야 됩니다. 말 알아듣으시? 이 두 가지는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각 임의의 A, B에 대하여라는 이미지 A, B가 있다는 뜻이 아닌 반면에 얘는 유닛은 무조건 타입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제가 인티저 타입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두 인티저가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두 인티저를 곱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곱 타입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인티저를 뽑고 하나는 불리안을 뽑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만들 때 하나는 인티저를 넣고 하나는 불리안을 넣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뜻입니다. 이거 말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익스포넨셜 타입의 어떤 오브젝트인데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펑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몰피즘들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2DA라고 부르는 것은 B2DA라고 부르는 게 제 커리랑도 관계가 깊고 할 얘기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말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정의들 저기다가 적용해주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내가 인티저를 데리고 오고 하나는 불리안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인티저에서 불리안으로 가는 펑션들을 죄다 갖고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거를 타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가 있다란 말이 아닙니다. 있으면 이거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적어도 유닛 타입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타입에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규정하는 것마다 타입들 람다 캘큘러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에서는 유닛만 들어간다는 것만 보장해냈고 나머지 타입들에 대해서는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이렇다는 것이죠. 말 전달이 되나요? 이게 네, 이게 어쨌든 이게 위에 언급은 안 됐지만 여기 있는 AB는 카테고리 오브젝트고 BA도 뭐 그 익스포넨셜 뭐지? 그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듣고서 이미 제가 다 듣진 않은데 이게 아니라 말하는 거 아직 이게 대상이 카테고리칸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데 어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맞는 건데 어떤 거냐면 카테고리컬한 관점에서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엄밀하게는 이퀴밸런스 오브 카테고리 이미 써서 이거를 이미 CCC로 보고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일단 이게 BA라는 문자를 여기 썼지만 예. 이게 위에 나온 그 BA랑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랑은 아직 익스포넨셜 오브젝트랑 저희가 그걸 같게 보는 것이 여기서 하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카테고리 용어 없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지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카테고리컬하게 볼 거라는 거죠. 네. 이해가 혹시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타입을 정의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유닛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덕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타입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즉 저희가 어떤 불리한 인티저 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 그것들 넘는 게 있으면 여기가 어떤 펑션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맞냐면 저희가 맨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셋과 펑션 레벨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애매하죠. 근데 이걸 오히려 범주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혹시 그 범주론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이 유닛은 뭘로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이 유닛은 소위 말해서 터미널 오브젝트라고. 이제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거 좀 직관적으로 좀 감이 오셨나요? 저는 정의 그러니까 오히려 코딩 레벨에서 정의 어떤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주면 일단은 유닛은 무조건 있어야 함. 그냥 단순 괄호 처리 아무것도 안 넣는 거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티저랑 불리언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그것들에 해서 곱 타입이나 A에서 B로 가는 펑션 타입 이게 몰피즘이죠 정확하게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구사항 이해가 가시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범주론적인 언어랑 끼워 맞춰 보면 저 유닛에 해당하는 게 터미널 오브젝트인데 정의가 여기 있겠죠 보겠습니다. 어 터미널 오브젝트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그 터미널 오브젝트는 어떤 거냐면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정의를 좀 볼게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 숫자일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성의 없는 노테이션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오브젝트를 데리고 오더라도 무조건 몰피즘이 존재하고 하나밖에 없다. 이게 터미널 오브젝트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코딩 레벨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걸 괄호 처리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화살표가 있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화살표의 의미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말이 전달이 됩니까? 음, 정의. 터미널 오브젝트는 그 어떤 오브젝트를 데리고 와도 그 터미널 오브젝트로 가는 몰피즘이 존재하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면 수학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질문 있으면 듣겠고요. 그래서 터미널 오브젝트 자체가 한 개 있다고 한 적은 없는데 다 업투 아이소몰피즘 센스에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혹시 터미널 오브젝트 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int 타입이 있을 때 터미널 오브젝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셋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냐면 그냥 한 가지 원소를 그냥 넣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거나 하나 짱 박아 놓고 그냥 거기로 다 보내버리는 걸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메모리 위치 하나 그냥 자리 잡아 놓고 그냥 거기로 그냥 무조건 다 몰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그 터미널 오브젝트는 사실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아마 프로포지션 4 같은데 그 얼터미널 오브젝트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유니크 여러 개가 있어라도 이게 오브젝트 그 터미널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오브젝트 간에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 몰피즘과 인버스 몰피즘이 둘 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아,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닛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이 유닛을 그냥 무조건 뭘로 보는 거냐면 터미널 오브젝트로서 보는 겁니다. 말 됩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오브젝트들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 건 전부 다 up to isomorphism sense에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오브젝트를 한 개 규정한다는 건 카테고리 레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유닛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혹시 이게 네. 유닛이 왜 그 터미널 오브젝트로 할당을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는 게 어떤 센스냐면 저희는 지금 목적이 람다 캘큘러스들의 카테고리랑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그리고 CCC랑 같은 걸로 보기를 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경우에 저 유닛이 터미널 오브젝트가 될 뿐입니다. 단순해요. 대응을 시킬 때. 이게 어떤 특정 자연스러움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두 카테고리거나 이퀴밸런스를 얘기할 때 이 유닛에 대응되는 게 터미널 오브젝트가 될 뿐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퀴밸런스가 있다까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 데피니션 14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카테고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닛이 터미널 오브젝트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두 카테고리를 그래서 만들고 괜찮죠. 그랬을 때 이 보내는 방식에서 그냥 이게 터미널 오브젝트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보내기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정의를 만족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보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요거과 지금 그거에 대응되는 거를 그냥 보여드렸은 것 뿐입니다. 단순히.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의란 말이 사실 참 이제 오히려 범주론 언어를 아는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하지만, 그러면 이 프로덕트 오브젝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하면 정의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덕트를 정의했던 방식은 실제로 곱씹합이 아닙니다. 그냥 뭐냐면
그 임의의 오브젝트 C랑 이렇게 F랑 G라는 몰피즘을 데리고 올 때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몰피즘이 존재해서 이 두 가지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는 그러한 이 대상을과 이 프로젝션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덕트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시 프로덕트 오브젝트도 이 지금 정의를 가지고 정의해 주게 되면 그 다른 프로덕트 오브젝트가 존재해도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혹시 정의 이거 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되는 게 지금 당연히 어떤 셋 레벨에서는 진짜 곱집합이겠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 갔냐 이제 요 표현일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수학적으로 규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들을 모은다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주면 돼요. 얘도 화살표를 가지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해 주냐면 이 다이어그램이 컴퓨트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지금 지금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거를 정의하고 싶은 건데 정의하는 방식이 지금 요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X 곱하기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 G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그램이 컴퓨트하면 되냐면 이 다이어그램이 컴퓨트하면 되는데 그럼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해석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그 여기서 X 곱하기 A를 이렇게 옮겨요.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단순하게는 셋 레벨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A로 그대로 옮겨줘야 되니까 I sub A라고 붙이는 거겠죠. 그건 아무것도 바꾸는 게 없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링이라는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이 커링이라는 이펙트는 그 뭐 어디 적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요런 함수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했냐면 x 곱하기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주고 시작한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말 함수 레벨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원소를 고정하는 것마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하나 나와야 되죠.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얘로 지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고정하는 것마다 이 대상이 나오니까 이거를 커링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X에서 1로 옮겨준다. 말이 혹시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벨리에이션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랑 A가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될 거냐면 이거 이벨리에이션 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상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이 대상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다 지금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브젝트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다 다이어그램 가지고 정의가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B2DA의 데피니션입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다 다이어그램 관계 가지고 다 규정이 되어지는 녀석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다 했냐면 지금 이 타입의 데피니션.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칼테시안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 C를 칼테시안 클로즈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덕트, 익스포넨시에이션 그리고 터미널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타입의 정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이거 혹시 정의 이제 눈에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랑 어디 갔을까? 이거를 요구하는 거랑 같은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포인트 있으면 듣고요. 말씀드립니다. 이거 구체화해달라고 하면 구체화해서 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선에서 구체화해야 될지가 너무나 애매한 문제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그거는 불편을 표현해 주셔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바스크립트 커링을 좀 아는데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X에서 B에서 A의 승으로 가는 거가 나중에 이벨리에이트 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커링 같은 것도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다음에 뭐를 집어넣에 따라서 이벨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 개념하고 좀 같은 의미가 느껴지긴 해요. 그런 게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건데 이 추상화들은 전부 다 그런 구체화들을 다 서포트하는 형식이어야만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생각하시는 가운데 조금씩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정한 게 타입을 규정을 했고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걸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이제 이 정의들을 카테고리 없이 보는 게 좀 더 오히려 더 불편하시죠?
오히려.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는 거야?가 오히려 더 애매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이라는 거 이제 어떤 프리 베리어블 그리고 바운드 베리어블을 포함한 어떤 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인티저 n1, n2가 있으면 n1 더하기 n2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는 거고 람다 앱스트랙션에 해당하는 것도 다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어떤 걸 익스프레션을 부르는 거냐면 저희가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는 노테이션은 이런 노테이션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 A가 타입 캐피털 A를 갖는다라는 걸로써 이런 기호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일단 그렇게만 지금 그 이제 레퍼런스 따라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룰들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냐면 일단은 유닛은 무조건 유닛 익스프레션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딴지를 안 걸고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A에서 X 이것도 참 애매한 표현인데 각각의 이건 내추럴 넘버 셋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인덱스들마다 그냥 어떤 뭐 베리어블로 그냥 보겠다. 그냥 그런 말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펑션 타입. 지금 펑션 타입의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익스프레션 M이 타입 B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익스프레션 M이 타입 B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여기서 원래 우리가 봤던 거는 람다 X 닷 M이었는데 람다 X 닷 M이었는데 그거의 타입을 A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람다 X 닷 M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M이 B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그 이거를 지금 이거는 어느 타입을 갖냐면 A에서 B로 가는 타입으로서 간주를 한다. 펑션 타입으로서.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의미로 보여주냐면 지금 이게 x가 일종의 인풋이고 여기서 m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a 타입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게 이밸류에이션 되면 지금 m이 b 타입이니까 이게 b 타입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대충 해석을 해서 공략한 거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거 만든 방식 보면 M1이 A에서 B로 가는 펑션 타입이라고 가정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펑션 타입이라고 가정을 하고 M2가 A 타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두 개를 프로덕트한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일종의 이밸류에이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A로 이밸류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B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프로덕트한 거는 B 타입으로 보겠다. 이렇게 공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인데 그냥 M1 익스프레션이 A 타입이고 M2 익스프레션이 B 타입이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실제로 프로덕트 타입이죠. 그럼 이걸 프로덕트 타입으로 보겠다. 익스프레션은 그냥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그 퍼스트랑 세컨드 프로젝션을 지칭하는데 만약에 프로덕트 타입의 어떤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퍼스트 프로젝션을 한 거는 A 타입을 갖고 세컨드 프로젝션 하는 건 B 타입을 갖는다. 이런 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대상들을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겠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만든 타입을 가지고 다 그냥 규정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쓴 방식을 보시면 익스포넨셜 타입, 그냥 프로덕트 타입, 그냥 그리고 유닛, 그냥 그거가 전부예요. 그래서 저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터미널 오브젝트, 프로덕트 오브젝트, 익스포넨셜 오브젝트만 규정이 되어지면 이제 이것들은 다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그 지금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타입과 익스프레션.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려고 애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범주론 어떤 이제 어떤 레코드 같은 걸 보셔도 괜찮아요. 수줄 채널도 그렇고 딴 데서 보셔도 괜찮은데 설명이 스무스한 거랑 내 이해랑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말을 열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게 그 나한테 구체적인 거에서 와닿는 예시가 있는 게 굉장히 핵심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제가 당연히 가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달라고 하는 것들마다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 슬랙에 미리 어떤 요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냐면 제가 이거를 일부러 레퍼런스를 이 시점에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저 이퀘이션에 대해서 보진 않겠고요. 사실 그 이것도 좀 볼 가치는 많은데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어떤 심플리 타입드 람다 캘큘러스 및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기보다 제가 일부러 뭘로 가져가서 얘기를 보기를 원하냐면 그 이 레퍼런스로 가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로 가겠냐면 얘로 갈게요. 이제 좀 눈에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뭘 보실 거냐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레퍼런스는 그냥 이게 어떤 저 이제 석사 논문이다 보니까 그냥 가장 단순한 경우만 이제 다뤄놓은 그런 것일 뿐인데, 지금 람다 캘큘러스 하나 줍니다. 말이 이해가시죠? 람다 캘큘러스를 하나 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카테고리를 사실 빌드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좀 다르게 읽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타입을 오브젝트로 이미 해석하고 있었죠. 동의되시나요? 유닛 타입, 익스포넨셜 타입, 프로덕트 타입.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렇게 지금 단어를 구분해 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구분을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요.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첫 번째 얘기. 그리고 네. 어떤 거를 보여드렸냐면 이거의 의미를 보여드렸습니다. 익스프레션 x가 혹은 람다 텀 x가 타입 타우를 갖는다. 익스프레션 mx가 타입 시그마를 갖는다. 이거 기호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몰피즘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 몰피즘은 오브젝트로 옮겨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람다 캘큘러스 레벨에서는 타입을 타입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몰피즘이어야 됩니다. 즉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오브젝트로서 인티저 타입이나 불리한 타입이나 다른 타입들을 유닛 타입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간에 옮기는 거가 몰피즘의 뜻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말 전달이 되나요? 그걸 그냥 노테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코딩하실 레벨에서는 뭔가 익스프레션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익스프레션 자체가 어떤 타입을 갖고 있다는 걸 그 타입들을 명시를 했을 때 그 타입을 그 타입으로 옮겨준다는 걸 몰피즘 처리를 하되 람다 캘큘러스가 만족하는 룰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알파 무슨 뭐 베타 이제 그 리덕션 무슨 에타 이제 컨버전 이런 룰들을 하에서 이게 말이 되도록 한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말 혹시 전달이 됐나요? 그리고 똑같은 익스프레션을 옮겨주고 이 익스프레션이 타오라는 타입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아이덴티 몰피즘으로 보면 되는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타오에서 시그마로 가는 몰피즘과 시그마에서 델타로 가는 몰피즘이 있으면 당연히 타오에서 델타로 가는 몰피즘 생각하는 게 가능하니까 당연히 몰피즘의 컴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오히려 이제 타입들을 명확하게 가르는 센스에서 이게 어떤 그 이제 심플리 타입 이제 심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오더를 실제로 가르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사실 저희가 아까 하려고 하는 얘기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거가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어떤 정의인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프로포션을 얘기하는 건 뭘 수밖에 없냐면 뭐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단어를 단지 신테틱 카테고리로 불렀을 뿐입니다.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테시안 클로즈드 카테고리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터미널 오브젝트 뭐냐? 이게 아까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터미널 오브젝트로 가는 거 그냥 규정하는 문제, 그 유닛 타입, 그리고 익스포넨셜 타입,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타입 얘기하고 끝나겠죠. 근데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저 레퍼런스를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 레퍼런스에서는 그렇게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냥 그래서 지금 하나는 그 타입 캘큘러스 그 람다 캘큘러스의 그 타입에 대해서 오브젝트랑 몰피즘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그 칼테시안 클로즈드 카테고리를 오브젝트로 갖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럭처를 프리저빙하는 펑터들을 몰피즘으로 가지면 이 두 카테고리 간의 이퀴밸런스를 실제로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하는. 근데 거기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는 뭐를 구분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면 CCC를 그냥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CCC를 람다 캘큘러스 보겠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냐면 두 가지 라인에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이걸 레퍼런스 좀 더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람다 캘큘러스를 이해하는 범주론적인 방식은 그냥 단순히 CCC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특정 타입들 람다 캘큘러스가 있으면 저희는 그걸 논리학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것들은 그 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애를 써야 되냐면 나한테 편한 구체화를 찾는 거에서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이거의 철학적인 함의가 무엇이냐 이거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관심 갖는 거에서 이 람다 캘큘러스에 대한 그 타입들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방식으로 구체화 수상하러 가는 각자의 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 괜찮나요? 그래서 저희는 저 CCC라는 거 증명을 보고 그런 것도 별 사실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없다는 센스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음. 보여달라고 하시면 얘기하는 건 하면 되는 문제는 맞는데 그 사실 그게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럼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의 람다 캘큘러스를 데리고 오면 CCC가 돼요. 그리고 CCC를 가지고 람다 캘큘러스랑 사실 등가인 걸로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컬 이퀴밸런스를 가지고 동의해야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기준이 되느냐?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논리학에 대해서 의미 있게 건드려야 되고요. 커리어월드 아이소몰 피즘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 커리스pondence가 있고 그리고 람다 캘큘러스에 대한 걸 의미 있게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범주론적으로 설명하기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답이 이거거든요. 그 얘예요. 얘가 답이에요. 그 이제 이게 그로센딕 토포스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이거 이제 정의를 이제 좀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이게 결국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그 디렉틀리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만들 때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구체화를 해달라고 만약에 슬랙에서 요청하시면 제가 이거는 고민해가지고 구체화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뭘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가 너무 애매해서 계속 말을 열라 애매하게 합니다. 그 정의를 이제 좀 볼게요. 그 여기서 그냥 엘리멘터리 토포스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그로센딕 토포스 정도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필요하면 위키 페이지랑 비교해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있겠죠, 설마 위키 페이지에 그로센딕 토포스. 제가 그것도 경계합니다. 그 정의 이해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구체화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가 굉장히 괴랄한데요. 정의 좀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엘리멘터리 토포스 혹은 그로센디 토포스 정도로 어떤 읽는 게 사실은 적합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키를 보시면 이 그로센디 토포스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들 나오고요. 그냥 이거를 보셔도 근데 다 외계어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게 사실 요 얘기인데, 그, 지오메트릭 임베딩 투 이제, 어떤 프리시플 카테고리 넣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다 완전히 그냥 이게 뭔 개쌉소리지 싶은 느낌이시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거 오히려 구체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뭔 소리 하는구나, 라고 보이는 맥락들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카테고리예요, 그냥 단순히. 괜찮죠? 그래서, 그로센딕 토포스라고 부르는 건 카테고리인데, 리밋과 코리밋을 갖습니다. 여기서 파이나이트라는 단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그 인덱스가 파이나이트로 되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리밋과 코리밋을 지시하는 건데 그냥 그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를 하고 필요하면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은 리밋과 코리밋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저희가 이때까지 CCCS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세 가지 오브젝트를 가져야 되죠. 터미널 오브젝트, 프로덕트 오브젝트, 익스포넨셜 오브젝트. 그것처럼 더 넣는 거예요. 뭘 넣는 거냐면 리밋과 코리밋이라는 대상도 가져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 익스포넨셜 오브젝트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럴듯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펑션 타입들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브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 저는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저 이거 사실 불리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는 결국에는 참값과 거짓값이라는 걸 규정하는 오브젝트를 주는 거를 저는 이걸로 보고 있어요. 불리안을 주기 위한 것. 그래서 근데 일단 수학적인 정의를 일단 그냥 명확하게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함만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로센딕 토포스라고 부르는 거는 리밋 코리밋 갖는 거, 익스포넨셜 오브젝트 갖는 거, 서브젝트 클래시파이어 갖는 거 이걸로 정의합니다. 정의가 그 각각이 뭐냐라는 건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괜찮죠? 그랬을 때 일단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 CCC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면 우리가 람다 캘큘러스를 CCC로서 다루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 중에서 뭐냐가 포인트인데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CCC가 돼요. 첫 번째. 혹시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볼 필요가 이제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제가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미할 수 있다는 정서 제가 아시죠 정도로 묻는 정서고요.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트루 값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서브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1이 있어야 되는데 이 1이 터미널 오브젝트니까 CCC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 이해 가시죠? 터미널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픽스드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거 저기서 모노몰피즘이라고 하는 건 이게 원투원 펑션을 카테고리컬하게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임의의 역시나 이제 원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모딕 타입들에 대해서 이 풀백들이 유일하게 존재할 때 혹은 이 다이어그램이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커밋하도록 한 이 몰피즘이 존재할 때 이것도 의미를 뜯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쪽에 트루 펄스를 얘기하는 거를 좀 말하도록 하는 어떤 몰피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의미를 그냥 의미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괜찮죠? 그래서 얘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터미널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를 음미해 보셔야 되냐면 리밋과 코리밋이라는 개념을 음미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볼게요. 근데 뭐 어느 선에서 일단 보실 수 있냐면 리밋 카테고리 티어리 쳐보시면 여기서 이제 외계어로 적혀 있을 거거든요. 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냐면, 이거 보시면, 물론 이제 뭔가 알듯 말듯한 다이어그램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 레벨에서 보시기를 권하냐면, 여기서 보면, 인버스 리밋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요 개념을 제가 오늘 굉장히 직관적으로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음미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너무 애매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자,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는 얘를 지금 어떤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일단 다 규정이 됐다고 치고요. 괜찮죠? 얘를 지금 규정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어떤 리밋이라는 개념과 코리밋이라는 개념을 그냥 뭐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전부 다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코리밋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코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이게 실제로 어떤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듀얼 오브젝트랑도 같은 건데 그냥 화살표를 뒤집으면 되니까 하나를 그냥 이해하고 나머지는 뒤집힌다고 생각하면 장땡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 리밋은 물론 어떤 캘큘러스의 리밋이랑 완전히 그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 리밋이라는 어떤 일종의 고유 명사인데 뭐에 일반하냐면 풀백이나 인버스 리밋이라는 개념의 일반화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리만으로부터 오는 관점들인데 복수 해석으로부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보면 이거 다 완전 외계어잖아요. 지금 이제 적혀져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냐면 이렇게 해석합시오. 그 우리가 아는 일변수 미적분학으로 자, 이거를 보시는 가운데 제가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추상화냐면 일변수 미적분학으로 나오는 추상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얼라인에서 오픈셋을 집어 넣을 때마다 그 오픈셋에서 정의가 되는 테일러 시리즈의 모임을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사실은 펑터를 주는 건데요. 오픈셋을 주는 것마다 그 오픈셋에서 테일러 급수가 나오는 그런 펑터를 생각하겠습니다. 말 혹시 전달이 됐나요? R1 주고 오픈 인터벌 집어 넣어요. 집어 넣으면 그 오픈 인터벌에서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규정이 될 테니까 거기서 그게 규정이 되어진 테일러 시리즈들의 모임을 생각하자.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 오픈 인터벌들을 인덱스 처리해요. 그게 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인덱스 i가 있죠. 이 인덱스 셋. 이 인덱스 셋을 지칭하는 거는 그 오픈 셋들 각각들에 대한 인덱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 이 i를 주는 것들마다 이 여기서 지금 i를 주는 것들마다 지금 뭐가 나오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각각들이 자, 그 이 각각들이 테일러 전개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인터벌과 j번째 인터벌을 집어 넣었을 때 테일러 급수들의 모임을 보자. 라고 하면 이건 지금 뭐를 주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오픈 인터벌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니퀄리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i번째랑 j번째랑 비교할 때 저희가 이 리스트릭션 맵을 생각해 보면 오픈셋의 사이즈를 그냥 줄여주는 겁니다. 저도 이거 외계어로 떠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설명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이 구차를 알고 있으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오픈셋을 집어 넣어요. 큰 인터벌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테일러 전개들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거기서 인터벌의 사이즈를 줄여요. 그러면 그 리스트릭션이 정의되는 걔네가 얘입니다. 그러면 어떤 룰을 만족하냐면 오픈셋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으면 아이덴티티여야 되고요. 만약에 i에서부터 오픈셋 큰 데에서 인덱스 i번째 오픈 인터벌에서 j번째 오픈 인터벌로 줄이고 j번째 오픈 인터벌에서 k번째 오픈 인터벌로 줄이면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 해준 게 i번째에서 k번째로 바로 줄인 것과 똑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오픈 인터벌의 테일러 급수들을 뱉어내는 거를 그걸 추상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디렉티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인버스 리밋이라고 부르는 걸 뭘 말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테일러 급수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테일러 급수 생각하면 여기서 뭘 생각하냐?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 생각하지 않고 다 끌어모으자.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 인터벌을 줄여줄 때 거기서 똑같아지는 것들을 다 끌어모으자라는 거를 우리가 인버스 리밋 혹은 이것을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브젝트. 한마디로 말해서 테일러 전개들을 다 모은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은 것들을 이거를 이제 저 리밋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락 외계어로 떠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짜증 내셔도 됩니다. 제 설명이 실제 부족한 것도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게 짜증을 표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역시 질문 있으시면 일단은 듣고요. 어, 일단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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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그가 네, 이거를 지금 네. 단계에서 이해하는 게 일단 좀 너무 외계어라서 사실 얼마나 이해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약간 동기를 잃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저 복수회사에서 거의 30번 가까이 가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제 설명이 부족한 게 100만 번 맞고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 라인인지만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이제 CCC는 그래도 조금 납득이 가시죠. 어떤 맥락에서 이제 람다 캘큘러랑 연결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는 뭐를 가지고 생각하냐면 프리시프 카테고리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프리시프도 규정하지 않았지만 프리시프 카테고리가 뭐가 되냐면 얘가 그로스앤딕 토포스가 됩니다. 아, 어디 가냐? 있어야 되네. 네, 프리시프 카테고리가 그로스앤딕 토포스가 되고 이게 CCC가 되어서 이게 사실은 람다 캘큘러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범주론을 공부를 해보시면 범주론에서는 이제 프리시프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나다 렘마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리시프 카테고리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CCC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프리시프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제 좁혀나갈지의 어떤 방식으로서 저 지금 로직이랑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이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가 저 기본적인 어떤 이 모든 뭐냐 커리 하워드 커리스폰던스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나 애매한 거는 이거 지금 정의들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자니 그것도 좀 배보다 배꼽이 너무나 크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냐면 이 정의들 중에서 이해가 근데 이건 이해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라인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실 코딩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범주론도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걸 제가 알고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주론을 지금 통찰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어떤 개소리를 짓거리는 꼴이 되는 상황에서 제 어떤 부족함이 실제로 맞는데 프리시프의 카테고리가 그로센디 토포스가 되고 그로센디 토포스가 CCC가 되고 그 CCC가 되는 라인에서 람다 캘큘러스랑 비교를 하면서 람다 캘큘러스 타입들을 가르면서 타입들 람다 캘큘러스 나오는 라인이 되고 거기서 이제 프리시프 카테고리에서 요네다 렘마에 대한 컨트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요네다 렘마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이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이 나오는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 똑같은 얘기들이 돌고 도는 얘기인데 그래서 타입 캘큘러스를 지금 얘기하는 역시나 이제 큰 그림이 그냥 그렇다가 되어서 다음 시간까지 오늘 얘기한 규정한 정의들에 대해서 혹시 구체해 가지고 좀 어떤 것들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그것들은 충분히 설명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좀 애매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제가 그것들은 구체화하려고 애를 좀 써보겠고 그게 없으면 이제 논리학이랑 이제 프로그래밍이랑 어떻게 구분이 어떤 이제 비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심플리 타입드 람다 캘큘러스부터 이제 설명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교 떠들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혹시나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예, 근데 더 좋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저한테는요, 현재.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이제 뭐 철학적인 얘기는 별로 안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그 복수 해석적 제가 수학적 시야를 제가 듣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테일러 시리즈가 있는 거는 복수 해석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그 IJK 갈 때 리스트릭션을 두 번 시킨 거가 D를 두 번 했을 때 0으로 가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관련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슈퍼코몰로지에서 이제 쓰이는 어떤 커넥팅 호모모피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얘는 그거랑 무관하게 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프리시프의 정의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 사실 이 시간에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뭘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잘 애매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슈프의 정의를 보시면 저 지금 인버스 리밋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슈프의 정의에서 사실 요거를 저 드래그 리밋의 용어로 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뭐에 추상하냐면 얘에 추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슈퍼코몰로지를 정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슈퍼코몰로지랑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같은 대상은 아닙니다. 외교 떠든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계속 앞으로 이런 외계어로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체계이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가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듣다가 좀 놓쳐서 그 인버스 리밋의 그 함수를 정의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거기서 리밋이 된다는 거는 뭐가 되는 게 리밋이 되는? 아, 놓치신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연락 대충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리밋이라는 개념은 또 뭐의 일종의 그 일반화냐면 프로덕트라는 개념과 인버스 리밋이라는 개념을 다 일반화한 개념이 리밋이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정의한 방식. 근데 이 정의에서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 개념이 일단 인버스 리밋이라. 그래서 리밋의 이제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밋의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건데 이걸 제가 테일러 급수로서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지금 직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어떤 슈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오는데 제가 이제 복수해서 각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얘기들을 해놨거든요. 이것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연락 애매하게 어버버하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 각각들을 얘기하려는 건 너무나 애매하고요. 사실 요청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도 있으면 듣고요. 그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랑 뭔가 네. 수학적인 그 로직의 증명의 뭔가랑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타입이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네. 이게 좀 카테고리에 또 클래스로 나눠봤을 때 CCC에 해당하는 거고 그 CCC에 위에 좀 더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 일단 알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맞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당위는 람다 캘큘러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괜찮죠? 근데 람다 캘큘러스를 범주론적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해보면 CCC가 됩니다. 타입이라는 것과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정확하게 규정해보면 실제로 거기서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세 가지 오브젝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해서 CCC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각각들의 타입들 람다 캘큘러스를 나눈다는 거기서 어떤 오브젝트를 더 할당할지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CCC가 기준이 되느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CCC에서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범주론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범주론적인 컨트롤을 들고 있는 대상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범주론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컨트롤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아직 이 시간에 이 얘기들을 아직 못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건 다 요네다 렘마예요. 그래서 보시면 범주론을 저희가 처음 공부하면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개념 제가 근데 이 시간에 아직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요네다 렘마라는 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뤄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근데 이 요네다 렘마를 다루는 방식을 뭐를 기준으로 다루냐면 소위 말해서 프리시프 카테고리에서 요네다 렘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시프 카테고리가 뭐를 이루냐면 그게 그로센딕 토포스를 이루고요. 프리시프 카테고리가 그로센딕 토포스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로센딕 토포스가 CCC를 이뤄요. 그래서 저희는 람다 캘큘러스 중에서 실제로는 뭐를 기준으로 다룰 거냐면 프리시프 카테고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람다 캘큘러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타입 티어리랑 로직에 대한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으로서 그냥 범주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 별 가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저한테 이 공부가 저한테도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걸 보통 티어리 오브 어떤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테이션의 티어리가 실제로 맞잖아요. 어떤 이런 파셜 어떤 이제 이런 어떤 함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계산해서 뭔가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범주론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FTC라고 하는 거를 일반화하는 라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라인이 기본적으로 요네다에 숨어져 있다고 보면 얼추 맞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관계가 있냐면
그 나중에 저희가 타입 티어리를 갈라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그 라인에서는 그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는 거는 저 그로스 앤디 컨스트럭션 이 부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적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숨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 FTC를 범주론적으로 일반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상정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제가 지금 이 설명이 너무 애매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 프리시프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지금 이렇게 외계어로 별로 떠들 필요는 없는 게 나중에 저희 로직에 대한 학부 노트들을 보는 선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범주론적인 게 있는 것들을 보는지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럼에도 계속 저는 이 큰 체계를 가두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음, 네, 일단은 좀 전달하려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CCC를 가지고 람다 캘큘러스를 하는데 단순히 CCC가 아니라 요나데람마에 대한 컨트롤을 들고 있는 프리시프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루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을 염두에 두는 과정으로 뭐를 만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가지고 실제로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프리시프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프리시프 카테고리에 대한 거를 만든 대상이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슬랙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그래프인데 우리가 그냥 그래프라고 말하면 그냥 어떤 벌텍스랑 엣지 연결하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근데 이것 자체가 다시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 자체가 다시 뻥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 정의 자체를 지금 어떤 나오는 방식 자체가 저기서부터 나온다. 약간 그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도록 하는 가능하도록 하는 원형이 사실은 저 지금 이제 요네다렌마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방식으로 이제 그 얘기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너무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저도 지금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론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네다르마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렉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실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너무 텀이 길어지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요청이 이제 있으면 근데 논리학은 좀 볼 생각이고요. 그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오케이인데 그 이 범주론적인 것도 너무 하다 보면 너무 좀 피곤하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어떤 큰 그림만 어느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만 전달을 하고 좀 넘어갈 생각으로 그 정도인데 네, 애매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렉티드 그래프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최적화할 수 있는 거랑 관계가 있나요? 만약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가지고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심플리셜 셋으로서 사실은 펑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심플리셜 셋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라인이거든요. 기본적인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concrete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랭귀지들은 이런 랭귀지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설명이 너무 애매하냐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볼게요. 심플리셜 셋. 그니까 이제 제 어떤 다 변명들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그래도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제로권 수학이 맞냐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코딩을 해가지고 뭐를 실제로는 만드는 거냐면 그 이 디렉티드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요. 코딩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 뭘로 보는 거냐면 그 심플리셜 셋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플리셜 셋이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 자체가 심플리셜 셋 자체가 펑터예요. 사실. 근데 이 펑터는 어디서 나오는 펑터냐면 이거는 쉬프에서 나오는 펑터예요. 프리쉬프. 여기서 적혀 있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나오는 게 지금 프리시프 카테고리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너무 애매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느 라인에서 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외계어인 거 알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 제가 이제 초반부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리만의 수학은 적분을 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로샌딕의 철학은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그 공간을 카테고리로 보는 관점이 그로샌딕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가령 이제 어떤 기하학자 중에서 밀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보이냐면 구를 생각하는데 이 구 중에서 소위 말해서 위상적으로는 동형인데 미분적으로는 동형이 아닌 그런 스피어들을 이그조틱 스피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호메오몰픽한데 디페오몰픽하지 않은 것. 그게 어떤 7차원 구에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활원수랑 관련해 가지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공간에 대한 함수들을 어떤 다루기 위해서 저쪽 제가 복수 해석 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호몰로지 디어리라는 게 발전하게 되는데 FTC를 어떤 추상화하는 라인에서 그런데 이 코호몰로지도 이 공간을 카테고리를 일반화하는 라인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그조틱 코호몰로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그조틱 코호몰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수기화 라인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코호몰로지 자체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토폴로지 자체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저쪽 대수기화 토폴로지 쪽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로샌딕이 이그조틱 코호몰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로샌딕 토포스고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그로샌딕 토포스가 로직의 컨셉을 포함하게 된 것일 뿐이에요. 단순해요. 근데 단지 그게 그 람다 캘큘러스에 대한 어떤 CC에 대한 얘기들을 포함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는 어떤 논리학에 대한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게 람다 캘큘러스를 가지고 CC를 연결하는 그 라인에서 토포스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논리학을 공부할 땐 그게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토포스가 되는데 이제 그 이면은 대수기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라인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이 시간에는요. 그거는 아니고. 그 어떻게 갈 거냐면 그 이 타입드 람다 캘큘러스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실제로 저 지금 심플리셜 셋이라고 부르는 특정 펑터를 사실 이제 염두에 놓고 이것들을 만드는 거다 하는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가 그로센틱 컨스트럭션이니까 제가 그거를 프리십 카테고리를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코딩의 입장에서 람다 캘큘러스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기본적인 터미널러지들에 대한 필요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애매해서 그런 건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겁니다. 요청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구체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심플리 타입드 람다 캘큘러스부터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거를 보면 저 레퍼런스를 보시면 단순히 외계어로 떠드는 라인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저 지금 커리스폰던스에서 다 나온 라인들인데 그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어떤 걸로 연결을 짓는 거냐면 여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헤이팅 알제브라. 그 그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심플리 타입드 람다 캘큘러스는 이거거든요. 그냥 이 알제브라예요. 그래서 이 각각들을 각각에 맞는 걸로 대응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상들 하나하나 좀 구체해가지고 좀 보는 어떤 방식으로서 얘기들은 좀 할 건데요. 논리학이랑 관련 지어가지고. 근데 다 범주론적인 대상이 되어서 이걸 구체화하는 방법들은 스스로 좀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제 실제로 내공의 부족함도 있고, 실제로 어떤 구체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학이 아니니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교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